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의 정선입니다. 2024년 마지막 상속세 50%를 법인세 20%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나왔죠. 이 개정안의 경우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은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 과세 대상은요, 재산 용역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제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게 거래를 하는 경우, 자녀한테 줄 때는 싸게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 거를 사줄 때는 비싸게 거래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경우에 증여 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또 채무 면제, 부모님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 당연히 자녀가 갚아야 될 것을 안 갚으면 이것은 증여를 보는데, 자녀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자녀의 법인이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면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것, 이런 거 역시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정 법인이 이익을 볼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로 세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도 증여의제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익을 보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대부분은 이제 승계를 하실 분들은 자녀가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겠죠. 대표님이 9,000주를 갖고 있고요. 자녀의 법인이 1,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율은 90대 10%가 되겠죠. 자, 김 대표님은 A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아버지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버지 회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자녀의 법인은 김 대표님 아들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상태에서 증자를 하게 됩니다. 혹은 감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케이스에서는 증자를 했는데요.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인 김 대표님은 증자에 참여를 안 하셨고요. 아들만 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주식수가, 아버지는 증자를 안 하셨으니까 그대로 9,000주가 되고요. 아버지 회사의 주주였던 아들 법인, 이 B 법인은 8,000주를 증자함으로 해서 9,000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9,000주니까 주식의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증자를 활용해서 지분율이 변경이 됐는데 아버님인 대표님은 가만히 있었고요. 이 B 법인만 증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증자 전 주당 시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원이 100억 원이었고요.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43억 7,955만 원입니다. 증여세가 직접 아버님이 주식을
자녀에게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고요. 2024년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 법인 증여의제에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 법인에게는 법인세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B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2022년 그 서면 내용을 보면은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해서 특정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 법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고요. 위 모든 거래가 누가 보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하실 때 특별히 좀 주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실제 사례 중에서 감자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님과 사모님이 9,000주를 갖고 계셨고요. 그 지분의 90%죠. B 법인, 자녀가 지배주주인 이 B 법인은 1,000주 10%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자녀는 가만히 있었고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표님과 사모님의 이 9,000주를 유상 감자를 했습니다. 감자 후에 주식 수가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0%죠. 따라서 1,000주가 이 회사 주식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1,000주를 누가 갖고 있어요?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상 감자를 통해서 이 회사의 주주는 B 법인 단독 100%가 됐습니다. 감자 전 주식 시가 주당 100만 원,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이거를 자녀가 단독으로 받게 된다면 43억이라는 증여세를 내게 되겠죠. 하지만 불균등 유상 감자로 특정 법인이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적용이 되지 않고 물론 자녀 법인에서 법인세는 발생이 됩니다. 자녀에게 추가적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자녀 법인이 증여세를 내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 당연히 자녀가 만약에 이 43억이라는 증여세를 내려면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마저도 부모님이 주셔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소득세 최대 50% 이상 내셨겠죠. 그러면 저 43억에 세금을 낼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은 이미 100억을 벌었다면 이 돈에서 세금을 50억은 냈을 거고 이 50억으로 자녀에게 세금 낼 돈을 증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증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몇 번 내나요? 내가 돈 벌 때 내고 자녀한테 줄 때 또 내고 50%, 50%, 75%. 물론 세금은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납세는. 그렇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가 있다면 납세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역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 거래에서도 주의할 것은 우리가 특정 법인이 이익을 얻어서 이 이익이 현재 나열되어 있는 4가지 항목,
1호에서부터 4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마지막입니다. 증여세 50%, 상속세 50%. 자, 실제는 증여인 경우엔 이 증여세 낼 돈까지 줘야 되니까 75%가 되겠네요. 이것을 자녀의 법인에서 20% 법인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9월도 거의 다 끝나가죠. 10월, 11월, 12월인데 자녀 법인이 있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만한데, 또 자녀 법인이 없는 회사들, 자녀 법인 설립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려면 시간이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께서 이런 자산을 일구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자산인데 이것을 세금으로 75%를 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평생 일궈놓은 이 자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들은 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10년 이상, 또 절세한 세금이 최소 100억 이상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만 대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자,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번호나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